오늘 미적분 첫 시간이네요. 이야, 오랜만에 또 강의를 업로드 하려고 하니까 또 낯서네. 자, 미적분 단원부터 한번 차례를 볼 건데 우리 교재가 바뀌었죠? 이 교재로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 과제가 따로 별도로 나갈 겁니다. 그 과제는 선생님들한테 과제를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좀 나가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확통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학습량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니까 이번 방학은 나한테 개인적인 시간은 없구나 생각하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열의 극한. 우리가 수열이라는 단원과 극한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했습니다. 수열은 수학 1 과목에서 했었고 극한은 수학 2 과목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공부를 했었던 거지. 급수는 이제 요것들에 대한 극한값 개념인데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한 극한값 개념인데 일단 선생님 저는 수열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특히 등비 수열. 그다음에 수열의 합. 자, 급수는 수열의 합입니다. 시그마가 나오는 거. 이 시그마는 또 수원에서 나왔던 거고요. 자,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 선생님 강의 채널에서 여러분들 선생님 채널에서 재생 목록 들어가서 고등수학 1 여길 들어가면 자, 지수 내용 나오고 로그 내용 나오고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나오죠. 이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여기 있습니다. 지수함수 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미분 적분을 할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 함수에 대한 개념, 삼각함수에 대한 개념 필요하면 강의를 다시 봐야 돼요.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 저는 기억 잘 안 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거 복습하자 하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수열의 합 나오죠. 수열의 합, 시그마 뭐 이런 내용들. 자, 어디? 고등수학 1에서 복습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극한 개념. 자, 고등수학 2 가면 여기 함수의 수렴과 발산 요 극한 개념이죠. 요 극한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요 극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을 극한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복습을 하고 와야 돼요. 이거 일일이 언제 다 해? 학원에서. 그치? 아니면 학원에 미리 와서 해도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은 2시간 반 정도씩을 가져가야 됩니다. 약 2시간 30분 그러니까 150분이죠. 이 중에 1시간 30분 정도는 미적, 1시간 정도는 확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체 내용을 한번 좀 훑어봐야지. 그래서 수열에 대한 극한, 급수, 일단 미분법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했던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법들이 나와요. 미분. 쭉 미분법이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우리가 곱의 미분법이 저번 시간에 배웠다면 저번 단원 학기에서 배웠다면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써먹긴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매개변수를 이용하고 음함수, 역함수, 이계도함수 이런 미분법들을 쭉 공부를 하면 미분이 끝나. 그럼 이제 적분으로 넘어갈 건데 미분 활용이구나. 도함수 활용해서 활용했는데 처음에 접선의 방정식 있었지. 우리 미분에서도 도함수 활용할 때 접선의 방정식 처음에 나왔고 뭐 극대극소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기,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긋는 위치 이런 거는 보는 거죠. 속도가 속도 해서 미분이 끝나요. 그럼 적분 나오면 맨 먼저는 부정적분 하겠지. 부정적분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 그 부정적분을 여러 가지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등등등. 정적분 넘어가서 이제 정적분,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여기서 이제 공부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정적분하고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구하기 그리고 이제 활용해서 구분 구적법. 여기에 이제 뭐 쌓아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쭉 정적분을 활용을 하면 고등학교 3학년에서의 수학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간고사는 그럼 어디까지냐? 중간고사는 도함수 활용 전 이 정도에서 중간고사가 딱 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 수열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수가 쭉 나열이 돼. 우리가 그 수열을
an이라는 수열이라고 할 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등등등등 가다가 n번째 항 그리고 등등등 이렇게 나열이 되는 이런 것들을 수열이라고 했었죠. 이 안에서 규칙을 찾아서 뭐 일정한 수가 더해질 거야 그러면 등차수열, 일정한 수가 곱해질 거야 그럼 등비수열, 이렇게 우리가 수열을 구분했었는데요. 수열에서 이 n이 하나씩 커질 때 우리가 이 n을 자 n번째 항이라고 보는 거야. n번째 항, 일반항, n번째 항, 규칙을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 일반항에서 n 자체가 한없이 커진다. 그러니까 요 n이 엄청 큰 수야. 거의 어디에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 그때 일반항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라는 값에 하나의 값이죠. 하나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수열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근데 극한 기호죠. 일반항 an, 여기서 n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알파의 수렴에, 또는 기호로 n이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an은 알파의 수렴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열에서 n이라는 건 모든 자연수, n은 일단 자연수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n은 자연수입니다. n은 자연수예요. 이 자연수에 대해서 일반항 an 자체가 어떤 c라는 상수가 그냥 될 때, 약간 상수항수랑 같은 개념이지. 이때는 n이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c, 둘째 항, 셋째 항도, n번째 항도, 그리고 계속 c. 그러니까 이 수열은 그냥 c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랑 같고, c랑 같을 때 이때는 그냥 c가 극한값이다. 자, 참고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n이 한없이 커진다. 엄청 커진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an이 알파에 가까워진다는 건 알파의 값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알파가 딱 됐다라는 게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알파랑 똑같은 값이라는 건 아니야. 알파에 가까워진다라는 거.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값은 하나뿐이다. 하나뿐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두 개의 숫자에 번갈아 가면서 가까워지면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에만 가까워져야 해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을 빵 놨더니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나와 있네. 요걸 지금 그래프로 그려놓은 겁니다. 첫째 항일 때는 2분의 1, n이 2일 때는 3분의 2, n이 3일 때는 n이 4일 때는 점점점 이렇게 위로 조금 올라가는 모양을 띠고 있지. 그래도 점근선이 1에 있기 때문에 1을 넘어가진 않고 1에 가까워지기만 해요. 1에 가까워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1에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볼까? bn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자, 요 규칙 보여요? 지금 여기 지금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수열 두 가지를 지금 보여줬는데, an이라는 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등등등. 자, 분모도 1씩 커지고 분자도 1씩 커지지. 그래서 n번째 항은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일 때 n 플러스 1분의 n은 1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죠. 자, 2번이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둘째 항은 2분의 1, 셋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1, 넷째 항은 4분의 1 이렇게 가나? 그럼 부호가 일단 봐봐요. 부호가 마뿔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음양 이렇게 되죠. 자, 이 부호를 결정하는 기호가 마이너스 1의 n제곱 또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입니다. 자, n이 만약에 첫 번째부터 홀수가 나오면 요 식이고요. 그래야 n이 1일 때 홀수니까 음수, n이 2일 땐 짝수, 두 번째 항에서는 양수 이렇게 나오겠지? 첫 번째부터 플러스가 나올 때는 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야 n이 1일 때는 짝수가 되면서 n 플러스 1 플러스 1은 2, 2는 짝수가 되지? 짝수가 되면서 얘가 양수, 그 다음 홀수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부호를 의미하는 기호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 절대값을 보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분모만 1에서 1, 2, 3, 4 커지지?
n분의 1이 곱해졌구나. 네, 이렇게 생긴 일반항을 가지고 있구나. 규칙을 보고 여러분이 일반항을 직접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를 그렸더니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2분의 1, 그 다음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근데 이 수가 점점 이 폭이 마이너스 1에서 1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이 반복되는 폭이 조금씩 줄어들지. 그러면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질 거야. 어디에? 0에 하나씩 가까워질 거야. 그러니까 음과 양이 교대로 반복되지만 이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양을 띄어요. 이런 건 0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0에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이 되었다는 아니지 0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참고 수열이 수렴했어. 그리고 AN이라는 일반항이 알파라는 값에 수렴했어. 그러면 AN이나 AN-1번째 항이나 AN 플러스 1번째 항이나 A의 2n번째 항이나 다 알파에 수렴한다. 왜? 자, 일반항 AN이요. 첫째 항 등등등등등 하다가 여기 n번째 항 있다라고 했잖아. 그 앞에 AN-1번째 항이 있고 그 뒤에 AN 플러스 1번째 항이 등등등등 있다가 A2n번째 항이 등등등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n이라는 수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커. 순서로 나타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뭐 1000만 번, 뭐 1억 번 이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셀 수 없는 조경번째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이 값이 이미 거의 벌써 알파에 가까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도 별 차이 있겠냐고. 우리가 눈에 띄는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죠. 세 발의 피죠. 알파의 수렴에 n 플러스 1번째 항도 알파의 수렴에 2n번째 항도 알파의 수렴에 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네, 별표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수렴의 반대말이 나왔죠. 발산. 수렴하지 않을 때 발산한다라고 하고 발산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무한대긴 무한대인데 양의 방향으로 가. 엄청 플러스 큰 방향으로 발산해. 이걸 양의 무한대 발산.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도 한없이 커지면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 그리고 우린 이미 기호로 무한대 기호를 사용하고 있었죠. 두 번째 반대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거는 일반항 an의 값이 음수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 이걸 음의 무한대로 발산해. 세 번째, 진동 발산해 라고 하는데요. 이 진동이 이제 수렴도 아닌데 양이나 음에도 발산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경우. 이렇게 딩딩딩딩딩딩 양음 막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런 걸 진동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일반항이 n제곱이네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마이너스 3n 플러스 5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네요. 진동 발산. 음양. 근데 이 음양 할 때 이 진동의 폭이 점점 커지지. 예, 그러면 어느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진동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세 가지를 나타냈고요. 참고 한번 봅시다. AN이 무한대, BN은 음의 무한대. 이건 극한값이 무한대 또는 극한값이 음의 무한대라는 뜻이 아니다. 극한값이 아니다. 이건 극한값이 없다. 어떤 상태인 거죠? 어떤 상태입니다. 극한값 아닙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수렴 또는 발산 둘 중에 하나야. 수렴이라는 건 극한값을 갖는다. 이 알파라는 값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이 알파는 실수입니다. 수렴하지 않는 걸 발산한다고 그래. 발산의 종류는 세 가지다.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 발산, 그리고 진동 발산, 이렇게 세 가지다. 필수 예제 1번.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필수 예제는 쭉 풀어줄 겁니다. 강의에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다 보고 나면 다시 자리를 가서 문제를 푸는데 이 필수 예제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이거 내가 풀어줬다고 니네가 건너뛰는 거 아니야. 필수 예제 풀고 확인 체크 풀고 채점 받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몇 개 넣어봅시다. n분의 1이라는 수열은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등등등. 선생님이 간단하게 지금 좌표 평면을 그려봤죠? 네, 이 n을 x축 대신에 n축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른 유리수들이 없어. 그냥 n이 1일 때, n이 1일 때 1이야. n이 2일 때는 2분의 1이고 반으로 줄었죠.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럼 그래프가 우리가 물론 이거는 수열 같은 경우에는 딱 n 값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냥 점으로만 표현이 되겠지만 점이 움직이는 경로를 좀 유추해 보면 점점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거의 n축에 가까워지는 모양이겠구나. 그러면 0에 가까워지는 모양을 띠겠구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의 수렴해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n 플러스 1. 자, 첫째 항 1, 둘째 항 2, 셋째 항 3 등등등등. 자,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다 n이 1일 때는 1, n이 2일 때는 2, n이 3일 때는 3. 그래프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양을 띠고 있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n 플러스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모양이겠죠. 3번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은 n이 1일 때 마이너스 1, n이 2일 때 마이너스 3,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5 등등등. 수의 절대값은 계속 커지는데 계속 음수야.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프 모양도 n이 1일 때 마이너스 1, n이 2일 때 마이너스 3, n이 3일 때 마이너스 5 점점 내려가는 모양,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을 띠고 있죠. n이 4일 때, 자, 4일 때가 아니고 4번. 그래서 3번은 음의 무한대 발산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은 음의 무한대 발산이더라. 4번 코사인 n파이. 자, n이 1일 때는 코사인 파이, n이 2일 때는 코사인 2파이, n이 3일 때는 코사인 3파이, 그 다음은 코사인 4파이. 이렇게 반복될 건데 코사인 그래프 기억날까요? (2파이) 파이. 기억나지 않으면 복습을 하거라 돌려보거라. 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코사인이 파이에서는 마이너스 1, 2파이에서는 플러스 1, 3파이에서는 다시 마이너스 1. 왜? 주기가 2파이니까 똑같죠. 이렇게 4파이에서는 1. 그러니까 이 코사인 n파이의 첫째 항은 마이너스 1, 둘째 항은 1, 셋째 항은 마이너스 1, 넷째 항은 1 이렇게 가는 거야. 양음으로 반복되고 있죠. 첫째 항에서는 여기가 아니지. 마이너스 1이죠. 자, 마이너스 1, 둘째 항에서는 1, 셋째 항에서는 다시 마이너스 1, 넷째 항에서는 다시 1.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요. 자, 양이 막 반복되면서 진동하고 있지. 근데 진동폭이 어떻게? 줄어들지 않아. 일정하거나 더 진동폭이 커진다. 이런 건 그냥 발산인 거야. 진동 발산. 폭이 줄어들어야 그냥 진동입니다. 네, 해서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확인 체크 2번, 확인 체크 1번, 2번까지 문제를 다시 한번 푸는 걸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끊으면 이제 니네가 이걸 어떻게 풀겠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확인 체크 문제는 한번 풀어줄 겁니다. 감을 익히세요. 그냥 따라서 100기라는 거 아니야. 이제 고3이야.
요거 뭐야? 마이너스 n제곱. 네, 부호가 뿔마 이렇게 바뀐다는 의미죠. 1, 첫째 항은 더하기 마이너스, 둘째 항은 1 플러스 플러스, 셋째 항은 1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는 거야. 0, 2, 0, 2, 0, 2. n 일반항이 있을 때 첫째 항일 때는 n이 1일 때는 0, 2일 때는 2, 3일 때 0, 4일 때 2 이런 모양을 띠고 있죠? 아, 진동이겠구나. 근데 진동 폭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진동 발산이라고 하면 돼요. 2번 n 플러스 1분의 n제곱 이것도 넣어보자. n이 1일 때 2분의 1, n이 2일 때 3분의 4, n이 3일 때 4분의 9. 우째 점점 커지는 느낌이네. n이 5일 때 6분의 25. 점점 커지죠? 근데 커지는 정도가 좀 많이 커 보이지. 네, 그래프도 살짝 그려보면 2분의 1, 3분의 4, 4분의 9, 6분의 25 이렇게 커집니다. 약간 모양이 포물선을 그리듯이 이렇게 커지는 모양을 볼 수 있죠? 네, 그럼 이런 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될 때 기호도 좀 써. 리미트 기호 좀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자, 3번 탄젠트 2파이 이게 n파이. 그럼 탄젠트 2파이 n이 2일 때는 탄젠트 4파이, n이 3일 때는 탄젠트 5파이 이렇게 되는데, 야, 일단은 탄젠트 그래프 기억나니? 또 안 난다고 하겠지.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었죠. 2분의 파이라는 점근선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그리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탄젠트 2파이는 탄젠트 파이랑 값이 같습니다. 왜? 주기가 파이이기 때문에 탄젠트 2파이에서 파이를 뺀 것도 그냥 계속 탄젠트 2파이랑 같아요. 했더니 탄젠트 파이가 0이야. 그럼 탄젠트 2파이는 0이야. 탄젠트 4파이도 0이야. 탄젠트 5파이도 0이야. 이건 그냥 상수값이기 때문에 네, 이 수열은 수렴하죠. 그리고 그때의 극한값은 파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기 중 수렴하는 걸 올려라. 기억 어떠니? 수렴하니? 수렴하죠? 네, 이건 7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번 잘 골라 보세요.